오늘 행단에서는요, 한명숙 전 총리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오늘 새벽 5시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예, 대표적인 친노 인사, 정치 보복 논란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한 전 총리의 출소가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그렇죠. 이 풀려난 한명숙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새벽에, 아까 저 음성 잠깐 들려드렸습니다만, 그게 오늘 새벽에 의정부 교도소 앞이거든요. 네. 출소하는 그 상황이 마치 대선 주자 유세장을 연상케 할 만큼 붐볐다. 기자들이 전해주더라고요. 그럴 만도 한 게 친노 인사들이 대거 모여들었습니다. 이 정치적 동지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전 총리하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문희상, 홍영표, 정성호, 박남춘, 전해철,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 20여 명이 출소 장소에 한 전 총리를 기다리면서 맞았고요. 전현직 의원 20명이 총동원됐어요. 예, 새벽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지지자 200여 명이 노란 풍선을 들고 사랑해요 한명숙을 외치면서 한 전 총리의 출소를 환영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출소 직후에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다. 앞으로 당당하게 열심히 살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죠. 한 전 총리에게 지난 10년은 사실은 파란만장했어요. 그렇죠. 시련의 세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영역의 세월을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2006년도였었죠. 노무현 대통령 집권 때 첫 여성 총리에 올랐습니다.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1차 기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 불을 받았다. 이게 이유였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무죄. 하지만 검찰의 태도가 좀 이상했는데요. 1심 선고 하루 전에 별건 수사를 시작합니다. 다른 건을 시작했어요, 수사를.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로부터 대선 경선 비용으로 9억 원을 받았다. 그래서 2차로 또 기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때가 서울시장 선거를 불과 2달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치보복 논란이 일기 시작한 거죠? 네. 이 박근혜 정부 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이 돼서 구속 수감이 됐고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야 출범한 뒤에야 출소를 하게 되는 아주 묘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만기 석방입니다. 2년 다 채우고 만기 석방된 한명숙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선 뭘 찾으셨어요? 첫 번째 행간은 강산이 바뀌어 있다입니다. 이미 바뀌어 있다. 네. 2년 전 구속 수감될 때와 2년 후 지금 석방될 때 우리는 잘 못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한명숙 전 총리 입장에서는 아주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실감할 것 같습니다.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됐죠. 그렇죠. 보수정당은 거의 몰락한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쪼개져 있고요. 그런 반면에 정치적 동지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니까 진짜 2년이 무슨 20년 엄청난, 같아요. 예, 맞아요. 정말 굵직한 일 많았네요. 또 있어요. 자신을 기소했던 검사들은 손도 안 댔는데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가요? 처음 수사하고 뇌물죄 혐의로 기소했던 수사 책임자 권호성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은 검사장 승진에 실패해서 사표를 냈고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김주현 대검차장은 정권 교체 후에 옷을 벗었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한 이 대법원의 주심 판사 이상훈 전 대법관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오르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 전 총리 재판 때문에 오르지 못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한 전 총리 입장에서는 교도소 밖 세상이 2년 만에 완전히 바뀌어 있게 되는 겁니다. 2년 만에 강산이 변한 거네요. 만기 출소. 2년 만에 만기 출소. 한명숙 전 총리.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여의도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입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요? 네. 한 전 총리 진보 진영에선 상징성이 대단히 큰 인물이죠. 그렇죠. 첫 여성 총리였고 참여정부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친노 인사들에게 굉장히 신망이 두텁습니다. 한마디로 당 대표급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한명숙 전 총리님의 인격과 고운 양심을 믿는다. 인격과 고운 양심. 고운 양심? 네. 이 검찰의 기소와 재판 모두 잘못됐다. 이러면서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한명숙 전 총리를 여의도 정치권에서 보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복역 중에 강기석 노무현재당 상임중앙위원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가까운 사이인데 출소 후에는 되도록 정치와 멀리하면서 책 쓰는 일과 가끔 우리 산천을 훌훌 다니며
마음의 징역 때를 벗겨볼까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난 출소 후에 정치와 멀리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단 말씀.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글쎄요. 근데 본인의 생각처럼 안 되는 게 정치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세 번째 행간 뭐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행간입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않을 거다. 한명숙 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더구나 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한 전 총리가 구속수감이 됐는데 당 쇄신 과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한테 눈물을 머금고 당적 정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랬죠. 당신의 결백은 믿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춰 거취를 결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내내 문 대통령 마음의 짐이었을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짐으로 남을 수 있죠. 한 전 총리는 문 대표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아주 기꺼이 탈당을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는 감옥에서도 문 대통령을 지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친노 진영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믿음은 확고합니다. 오늘 의정부 교도소에 몰려갔던 사람들, 아마 그런 분들은 정치적 역할을 기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한 전 총리가 당장 정치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문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지만 친노 진영에 아마 본격적으로 어떤 정치적 무대에서 활동하지 않지만 심리적인 구심점 역할은 분명히 할 것이다. 그렇군요. 그런 점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 그 행간, 앞으로의 행보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에서는요, 한명숙 전 총리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오늘 새벽 5시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예, 대표적인 친노 인사, 정치 보복 논란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한 전 총리의 출소가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그렇죠. 풀려난 한명숙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새벽에 아까 저 음성 잠깐 들려드렸습니다만 그게 오늘 새벽에 의정부 교도소 앞이거든요. 네. 출소하는 그 상황이 마치 대선 주자 유세장을 연상케 할 만큼 붐볐다. 기자들이 전해주더라고요. 그럴 만도 한 게 친노 인사들이 대거 모여들었습니다. 이 정치적 동지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전 총리하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문희상, 홍영표, 정성호, 박남춘, 전해철,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 20여 명이 출소 장소에 한 전 총리를 기다리면서 맞았고요. 전현직 의원 20명이 총동원됐어요. 예, 새벽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지지자 200여 명이 노란 풍선을 들고 사랑해요 한명숙을 외치면서 한 전 총리의 출소를 환영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출소 직후에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다. 앞으로 당당하게 열심히 살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죠. 한 전 총리에게 지난 10년은 사실은 파란만장했어요. 그렇죠. 실현의 세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영역의 세월을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2006년도였었죠. 노무현 대통령 집권 때 첫 여성 총리에 올랐습니다.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1차 기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 불을 받았다. 이게 이유였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무죄. 하지만 검찰의 태도가 좀 이상했는데요. 1심 선고 하루 전에 별건 수사를 시작합니다. 다른 건을 시작했어요. 네. 수사를.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로부터 대선 경선 비용으로 9억 원을 받았다. 그래서 2차로 또 기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때가 서울시장 선거를 불과 2달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치보복 논란이 일기 시작한 거죠? 네. 이 박근혜 정부 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이 돼서 구속수감이 됐고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야 출범한 뒤에야 출소를 하게 되는 아주 묘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만기 석방입니다. 2년 다 채우고 만기 석방된 한명숙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선 뭘 찾으셨어요? 첫 번째 행간은 강산이 바뀌어 있다입니다. 이미 바뀌어 있다. 네. 2년 전 구속수감될 때와 2년 후 지금 석방될 때 우리는 잘 못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한명숙 전 총리 입장에서는 아주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실감할 것 같습니다. 감옥에 2년 동안 갇혀있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됐죠. 그렇죠. 보수정당은 거의 몰락한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쪼개져 있고요. 그런 반면에 정치적 동지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니까 진짜 2년이 무슨 20년 엄청난, 같아요. 예, 맞아요. 정말 굵직한 일 많았네요. 또 있어요. 자신을 기소했던 검사들은 손도 안 댔는데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가요? 처음 수사하고 뇌물죄 혐의로 기소했던 수사 책임자,
권호성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은 검사장 승진에 실패해서 사표를 냈고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김주현 대검차장은 정권 교체 후에 옷을 벗었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한 이 대법원의 주심 판사 이상훈 전 대법관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오르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 전 총리의 재판 때문에 오르지 못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한 전 총리 입장에서는 교도소 박 세상이 2년 만에 완전히 바뀌어 있게 되는 겁니다. 2년 만에 강산이 변한 거네요. 네. 네, 만기 출소. 2년 만에 만기 출소. 한명숙 전 총리.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여의도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입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요? 네. 한 전 총리 진보 진영에선 상징성이 대단히 큰 인물이죠. 그렇죠. 첫 여성 총리였고 참여정부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친노 인사들에게 굉장히 신망이 두텁습니다. 한마디로 당 대표급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한명숙 전 총리님의 인격과 고운 양심을 믿는다. 인격과 고운 양심. 고운 양심? 네. 이 검찰의 기소와 재판 모두 잘못됐다. 이러면서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한명숙 전 총리를 여의도 정치권에서 보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복역 중에 강기석 노무현재당 상임중앙위원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가까운 사이인데 출소 후에는 되도록 정치와 멀리하면서 책 쓰는 일과 가끔 우리 산천을 훌훌 다니며 마음의 징역 때를 벗겨볼까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난 출소 후에 정치와 멀리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단 말씀.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글쎄요. 근데 본인의 생각처럼 안 되는 게 정치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세 번째 행간 뭐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행간입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다. 한명숙 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더구나 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한 전 총리가 구속수감이 됐는데 당 쇄신 과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한테 눈물을 머금고 당적 정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랬죠. 당신의 결백은 믿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춰 거취를 결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내내 문 대통령 마음의 짐이었을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짐으로 남을 수 있죠. 한 전 총리는 문 대표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아주 기꺼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는 감옥에서도 문 대통령을 지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친노 진영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믿음은 확고합니다. 오늘 의정부 교도소에 몰려갔던 사람들, 아마 그런 분들은 정치적 역할을 기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한 전 총리가 당장 정치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문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지만 친노 진영에 아마 본격적으로 어떤 정치적 무대에서 활동하지 않지만 심리적인 구심점 역할은 분명히 할 것이다. 그렇군요. 그런 점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 그 행간, 앞으로의 행보 짚어봤습니다. 2년 만에 완전히 바뀌어 있게 되는 겁니다. 2년 만에 강산이 변한 거네요. 만기 출소. 2년 만에 만기 출소. 한명숙 전 총리.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여의도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입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요? 네. 한 전 총리 진보 진영에선 상징성이 대단히 큰 인물이죠. 그렇죠. 첫 여성 총리였고 참여정부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친노 인사들에게 굉장히 신망이 두텁습니다. 한마디로 당 대표급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한명숙 전 총리님의 인격과 고운 양심을 믿는다. 인격과 고운 양심. 고운 양심? 네. 이 검찰의 기소와 재판 모두 잘못됐다. 이러면서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한명숙 전 총리를 여의도 정치권에서 보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오늘 행간에서는요. 한명숙 전 총리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오늘 새벽 5시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대표적인 친노 인사, 정치 보복 논란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한 전 총리의 출소가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그렇죠. 풀려난 한명숙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새벽에 아까 저 음성 잠깐 들려드렸습니다만 그게 오늘 새벽에 의정부 교도소 앞이거든요. 출소하는 그 상황이 마치
대선 주자 유세장을 연상케 할 만큼 붐볐다. 기자들이 전해주더라고요. 그럴 만도 한 게 친노 인사들이 대거 모여들었습니다. 이 정치적 동지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전 총리하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문희상, 홍영표, 정성호, 박남춘, 전해철,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 20여 명이 출소 장소에 한 전 총리를 기다리면서 맞았고요. 전현직 의원 20명이 총동원됐어요. 예, 새벽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지지자 200여 명이 노란 풍선을 들고 사랑해요 한명숙을 외치면서 한 전 총리의 출소를 환영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출소 직후에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다. 앞으로 당당하게 열심히 살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죠. 한 전 총리에게 지난 10년은 사실은 파란만장했어요. 그렇죠. 실현의 세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영역의 세월을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2006년도였었죠. 노무현 대통령 집권 때 첫 여성 총리에 올랐습니다.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1차 기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 불을 받았다. 이게 이유였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무죄. 하지만 검찰의 태도가 좀 이상했는데요. 1심 선고 하루 전에 별건 수사를 시작합니다. 다른 건을 시작했어요. 네. 수사를.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로부터 대선 경선 비용으로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쪼개져 있고요. 그런 반면에 정치적 동지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니까 진짜 2년이 무슨 20년 엄청난, 같아요. 예, 맞아요. 정말 굵직한 일 많았네요. 또 있어요. 자신을 기소했던 검사들은 손도 안 댔는데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가요? 처음 수사하고 뇌물죄 혐의로 기소했던 수사 책임자 권호성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은 검사장 승진에 실패해서 사표를 냈고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김주현 대검차장은 정권 교체 후에 옷을 벗었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한 이 대법원의 주심 판사 이상훈 전 대법관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오르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 전 총리 재판 때문에 오르지 못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한 전 총리 입장에서는 교도소 박세상이 9억 원을 받았다. 그래서 2차로 또 기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때가 서울시장 선거를 불과 2달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치보복 논란이 일기 시작한 거죠? 네. 이 박근혜 정부 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이 돼서 구속 수감이 됐고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야 출범한 뒤에야 출소를 하게 되는 아주 묘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만기 석방입니다. 2년 다 채우고 만기 석방된 한명숙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선 뭘 찾으셨어요? 첫 번째 행간은 강산이 바뀌어 있다입니다. 이미 바뀌어 있다. 네. 2년 전 구속 수감될 때와 2년 후 지금 석방될 때 우리는 잘 못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한명숙 전 총리 입장에서는 아주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실감할 것 같습니다.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됐죠. 그렇죠. 보수정당은 거의 몰락한 상황입니다.